안녕하세요. 가치를 전하는 남자의 문석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한 동생인 아멜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요. 이름은 아멜리라고 합니다. 아, 네. 되게 소개가 간단하네요. 멜리는 내가 알기로는 전에 미용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용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머리를 만지거나 예쁘게 꾸미는 거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할 때, 피부 미용과라는 곳을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피부 미용과를 가면서 거기서 미용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하면 안 가셨나요? 관심 없었죠, 그때. 아, 돈을 버는 거에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관심이 있었군요. 그랬나 봐요. 그러면 미용업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기간은 한 어느 정도나 됐죠? 저는 지금 한 17년 이렇게 미용인의 삶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한 게 몇 살 때부터죠?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니까 20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졸업을 하기 조금 전부터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오래 했네요. 저도 직장을 15년을 다녔는데 15년을 다니고 나서야 조금 이제서 이제 직장이 어떤 거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거든요. 미용인으로서 17년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나요? 글쎄, 뭐 20년, 30년 그 이상도 하신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한 직업을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약간의 노하우와 그쵸. 주변에서 어떠한 그래도 인정, 능력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준호회에서 부원장 타이틀을 제가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을 때 월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한 어느 정도 벌었나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700 정도 선의 금액을 다른 거를 다 제하고 제 순수한 월급으로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순이익으로 700. 직장인들도 한 중소기업 정도 돼서 한 그 정도 연차가 되면 그 정도 벌 수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게 개인,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어떤 그런 직업과 직장인과 거의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보통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회사 직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좋은 점이라면 그게 내가 마음먹은 그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20살이 하던 30살이 하던 그 매출을 해내기 위해서까지는 사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되고 하루에 보통 한 28명, 30명 정도의 그 고객님을 받았던 것 같아요. 30명이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이 1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30명이면 30시간인데 뭐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일했는지 예상이 되시죠? 파마가 1시간이 안 걸리나요? 대충 뭐 물론 이제 하다가 다른 일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 시간을 다 합치면 그래도 한 3,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 보통 펌이나 염색 같은 이런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1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20명 이상 이런 많은 고객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일하는 또 직원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뭐 2분이 도와주던 3분이 도와주던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인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아무튼 자기 연차가 돼서 자기 호봉이 되면 그 정도 금액을 받거든요. 뭐 이사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 17년, 18년 정도 되면 한 7, 800 갖고 월 연봉 1억을 찍어요. 그 정도가 연차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용은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의 그쵸. 금액을 번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9시부터 거기가 문을 여나요? 미용실이? 보통 뭐 9시 반, 9시 반. 10시 이렇게 오픈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럼 그때 오픈해서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일을 할 때는 8시 반, 뭐 9시 퇴근 이런 게 음. 일상이긴 했고요. 요즘에는 뭐 7시 퇴근이 거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9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안에 30명의 고객을 받으면 그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 고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9시, 10시, 11시까지도 하고 12시가 다 되어서 건물 관리인 아저씨한테 또 쫓겨나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하는 날이 포함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날들이 30일 중에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때요? 한 뭐 비중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려면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죠. 거의 그냥 쉬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젊을 때는 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체력적으로.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을 하는 동안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거나 어떠한 체력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긴 해요. 아니, 왜냐면 직장인들도 보면은 한 상무급 되고 한 15년, 20년 정도 되면은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심지어 앉아서도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미용 쪽은 일단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또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제가 그냥 느끼는 관점에서는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서서 일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오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정작 그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 보통 고객님과의 힘든 정신적인 어려운 부분. 근데 그런 저희를 찾아오는 고객님들 말고 내부 고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라든지 뭐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는 이 미용과 이런 거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거는? 후자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직업상 이 미용도 굉장히 멋진 일이 맞거든요. 분명히 그쵸. 가치로운 일이 맞는데 맞아요. 그 초반에 그 시기 동안은 그런 대접을 못 받기도 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이 이미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또 그 가치가 조금씩 상승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처음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그날은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용실 오전에 일찍 가서 머리를 하고 그 세미나 장소에 가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뭔가 어깨가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또 디자이너한테 좋게 이야기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또 내 머리를 잘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갑인 상태지만 을인 상태로 항상 저는 이렇게 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고객님 오면 너무 좋죠. 서로가. 직업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나 이게 내 천직이고 이게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그 미용업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고객들이 뭔가 만족감을 갖고 기분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다 보니 이 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생기고 그랬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 시간도 좀 갖고 이러면서 일한다고 하면 월에 한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내 생활을 갖는다고 하면. 미용을 하는데 네네. 나의 생활도 요새 말하는 워라밸을 챙겨가면서 그쵸. 글쎄요.
글쎄요, 개인차가 굉장히 있는 음. 독특한 직업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기준에서 그렇게 뭐 워라밸이라고 하는 나만의 생활, 그 시간을 다 챙겨간다면 사실 정말 이거 현실적으로 좀 말해도 되나요?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음. 한 똑같겠죠. 직장인이랑 한 2, 300대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아멜리 동생을 알지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죠. 200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 정도면 약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되나요? 만 400을 목표로 한다면 아까 쉬지 않고 맥스로 찍었을 때가 한 7, 800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의 한 절반 수준인 한 400 정도면 약간 내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돈도 좀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어때요? 저는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요? 이게 권리소득으로 200씩 들어오고 지금 미용하는 일로 지금 700씩 벌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이쪽을 고르실 수 있나요? 전자를요? 네, 이쪽으로 이제 권리소득 쪽으로 들어오는 200을 그럼 나 이거 하겠다라고 고르기에는 어때요? 금액이 좀 작아서 미용 쪽으로 좀 생각이 더 깊으신지. 금액으로만 보면은 한 번에 전자로 가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서 관심이 가긴 할 것 같아요. 관심은 충분히 간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업으로 만약에 400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권리소득에 의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400씩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이쪽 업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나요? 40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의 저로서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어떤 선택? 이쪽으로? 선택.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가 쓰는 금액들 있잖아요. 네네. 먹고 쓰고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하진 않더라도 자기 기본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적은 사람들은 한 300 정도? 그리고 조금 난 더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 한 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이 벌린다고 하면 바꿔볼래 말하면 그때는 다들 오케이를 하는데 한 200 정도 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쪽으로 전업은 안 하더라도 뭐 투자부 형태로라도 만약 200이 들어온다면 나쁘진 않잖아요. 투자부로 200이 권리소득으로 들어온다면 뭐 감사하죠. 그러면 투자부로서는 알아볼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있죠. 역시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혼자 살 때는 솔직히 이런 돈 버는 거에 대한 저는 아멜리보다는 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받는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면서도 뭐 저축도 가능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뭔가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다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구나.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멜리쌤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거기에 아기가 생기면은 굉장히 강한 니즈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거의 성인 한 명이 들어가는 정도로 비슷하게 돈이 충분히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3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2명이지만 3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는 진짜 더 그럴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2명이 성인 3명이면 각자 벌 수 있다거나 뭔가 그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3명이면 그 아이가 혼자 어떻게 못하니까 누군가 한 명을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2명을 잡아 빼먹는 그런 셈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부라든가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투잡으로 집에서 뭔가를 배워서 이런 일을 해서 권리소득으로 뭐 100만 원만 들어온다고 해도 좋죠. 충분히 선택 안 할 이유가 안 할 없는 이유가 없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에만 15년 있다가 뉴스킨이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알게 돼서 공부하고 하다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저도 그냥 투잡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전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아멜리 쌤도
지금은 이제 전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 내가 미용업이라는 걸 가지고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소개를 받고 나 이거 한번 알아볼까라고 했던 계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멈춤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도 멈추게 되고 수입도 물론 수입이 아예 멈춘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제가 기존에 벌던 거에 비하면 사실 저한테는 멈춤이었거든요. 그 본의 아닌 멈춤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찰나에 다른 길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마음이 오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술직이잖아요. 미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좀 단절이 됐어도 다시 그 직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기술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 일을 하면 내가 수익을 그렇게 바로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더 쏠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쪽을 알아본 이유라고 한다면 그 멈춤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있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저는 2달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알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나한테 전달을 해줬을 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만 됐어요. 그 직접 확인을 하려고 2달을 알아봤을 때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본 거였어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쉽지 않으려고. 네네네.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진짜인 거예요. 어느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미용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 하나밖에 모르고 미용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17년을 제가 그렇게 일을 해본 결과 이 직업이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을 내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고객으로서 만나는 거 말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책을 진짜 많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24시간 중에 거의 다를 미용실 안에만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정말 넓고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들고요. 그런 일 중에 하나로 이 뉴스킨도 이 비즈니스도 꼭 한번 알아보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번외편으로 뭐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래도 미용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을 그래도 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부원장이라는 직급도 쉽진 않은 거고 성공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미용을 했던 이 미용업을 하라고 권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스킨은 어떤지 만약 같은 직업인데 아이에게 만약에 권한다고 하면 어떨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몰랐을 때는 미용실은 차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용을 내 아이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의 직업이라면. 이유는 뭐 간단하게라도. 너무 척박해요. 너무 피곤해요. 무슨 우리 말이야? 아이한테 그 느낌이 잘 말을 있어요. 경험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쪽 뉴스킨 업은 어떤가요? 뉴스킨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스스로 해내서 이 직업을 하게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뭐 여러 직종들이 있어요. 뉴스킨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전 직장으로서의 엄청나게 부를 많이 얻고 명성도 많이 쌓았어도 그거를 자식에게 하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힘들고 또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누군가와 경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게 경쟁에서 질까봐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서는 협력하면서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멜리쌤도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미용업에서 성공이란 걸 했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좀 더 이 업도 멋있지만은 좀 더 넓은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과연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조언과 시간을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